저는 효성요양병원 병원장 김수임입니다. 주로 신경계 손상 환자와 무릎이나 고관절에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입원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뇌졸중은 뇌의 손상 부위와 정도, 나이나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증상과 예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환자의 평가와 재활치료 방법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환자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치료사가 친한 환자의 회의를 거치고 치료사들이 그 담당 환자의 사례 연구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맞는 1:1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성요양병원 재활치료부장 윤정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뇌졸중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반신마비입니다. 이 증상으로 인해 혼자서 해야 되는 독립적인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뇌졸중을 얻게 되면 환자 스스로 구르기라든가 앉아서 일어나기 아니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기 등 인간으로서 가장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도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반신마비로 보행에 문제를 갖게 됩니다. 보행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동 방법으로서 굉장히 불안정한 선자세에서 신체를 앞으로 이동하는 활동입니다. 환자는 상황에 맞게 누운 자세에서 또는 앉은 자세로, 앉은 자세에서 선자세로, 선자세에서 보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체계적인 재활치료 방법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먹는 장애, 삼킴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영향으로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먹는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먹는 활동은 구강 및 인후두의 동작의 협응으로 수행되어지는데 이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되면 흡인성 폐렴과 영양결핍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 중 삼킴 장애가 있다면 코 위 영양관을 통해 먹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삼킴 장애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평가와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바른 앉은 자세와 구강 반응의 향상, 그리고 인두와 후두의 움직임의 촉진을 통해 삼킴을 촉진하여 처음에는 코 위 영양관을 통해 물과 음식을 먹는 활동에서 점점 입으로 먹는 활동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장애, 즉 주의력, 기억력, 학습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으로 인해 활동 장애가 발생하고 그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과제, 즉 활동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에 따라 주의력과 기억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과 기억력 부족은 새로운 과제를 학습해야 하는 뇌졸중 환자에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과 기억력에 대한 재활치료는 중요한 재활치료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환자가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환자의 동기부여를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환자가 관심 있는 활동 위주의 치료가 필요하며 두 번째 과정은 주의력을 바탕으로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치료적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가된 기억력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뇌졸중을 얻은 이후의 재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장애 외에도 뇌졸중 환자분들은 언어장애, 지각장애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갖게 되지만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최대한 환자 본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서 다시는 일상적이고 그리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